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 대입 4년 예고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8월 말에 기본 사항은 발표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올해 그 11월 전후로 서울대에서 대략적인 얘기를 좀 했죠. 서울대, 경희대, 건대에서. 이제 내년 4월, 2학년 4월 말에 대학별 전형 계획이 나옵니다. 저거 나옵니다. 나오고요. 한 번 더, 이제 3학년 5월 말, 이거는 현재 교육과정도 그러는데요. 고3 5월 말에 수시 요강이 나와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학교에 학과별로 수시 몇 명 뽑고 정시 몇 명 뽑을게요. 인원수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요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전형안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 대학.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우리가 속단할 순 없다. 그런데 생기부가 정말 많이 중요해질 텐데, 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입 전형별 특징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2028 버전으로. 자, 우리가 수시가 3개가 있잖아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저 왼쪽 아래 논술 전형, 오른쪽 하단은 정시 전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아이들이 내신이 안 나오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나 이제 수능 갈게. 정시 파이터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에 현재는 교과 성적에 수능 최저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정성평가 일부다. 그러니까 생기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발표한 학교들에 따르면 건대, 고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애들 다 가고 싶은 학교들이고 종합전형에서는 또 뭐를 하겠다 그랬냐면 수능 최저, 면접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교과 역량을 또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에 진짜 학생부 평가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정시 전형인데 원래는 학교 성적이라던가 뭐 이런 게 안 들어가죠. 수능 성적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교 성적과 평가, 그래서 세특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학교에서 얘기를 했고 중앙등 출결도 넣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졌다. 많이 힘들어졌어요. 제가 대학 갈 때에 비해서. 자, 2028 대입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주요 대학에서 이제 개선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맨 왼쪽에 열을 제가 읽었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기준, 종합 전형은 생기부와 면접, 정시는 수능 이렇게 있었는데 개선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저 가운데 열은 현행 구교육 과정이고요. 개선을 하면 어떻게 되냐? 와, 진짜 빽빽하죠. 제가 요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요약을 못해요. 자, 제가 윗줄부터 읽어볼게요. 교과 전형, 경희대, 성대, 연대, 중앙대 교과 전형은요. 뭘 보겠다 그랬냐면 종합평가, 서류를 넣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대, 고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대에서는 얘 보시면 수능 전형에 정성평가, 정량 또는 정성이라 했으니까 생기부가 20% 들어가는 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생기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본인도 알아요. 이제 너무 살기 어려워졌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1학년 때 못다한 비교과 활동. 지금 1학년 때 사실은 내신 관리하느라 1년이 지금 되게 빨리 갔잖아요. 근데 못다한 비교과 활동을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요 겨울방학 때 같이 긴밀하게 설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경희대에서 발표했던 최근 안인데 2028 경희대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개편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냐 그랬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주황 색깔 셀을 보시면 되겠는데 수학 교과 18학점 또는 5과목 이상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과학 교과 20학점 또는 6과목 이상의 점수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수능 전형에서. 학교 내신 성적을 넣겠다. 그리고 변경이 되면 원래 3학년 1학기까지만 애들이 하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은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3학년 1학기까지 애들이 내신 대비 올인하고요. 끝나자마자 1학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정시 대비 저희가 시켰거든요. 수능 그 수시 컨설팅 기간에. 근데 이제는 3학년 2학기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학생만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고 보통 재수를 할 때 3학년 2학기 성적이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너 재수할 거야? 재수할 거면 너 지금 내신 챙겨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풍토가 있었는데 이제는 3학년 2학기까지는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잔말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3 교실 분위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까지 이제 들어가는 걸로 경희대는 이렇게 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희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다른 학교들도 다 이런 유사한 분위기를 가질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논술을 갑자기 얘기 드리는데 자, 이제 정리를 저희가 해보자면
학교 내신 성적 원래 중요했고요. 생기부가 이제 중요해졌는데 어쨌든 이 생기부도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AI가 작성해주는 생기부 아니냐. 그러니까 챗 GPT에 우리 아이의 활동을 쭉 넣은 다음에 이런 몇백 자로, 뭐 500자로, 뭐 700자로 이렇게 적어줘 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스토리, 스카이 대학에서 합격한 학생부 스토리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학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AI가 만들어준 학생부일 바에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 척도가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의 활동을 단순 나열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무슨 교과를 배우다가 어떤 3단원에 꽂혀서 아이가 호기심이 생겨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탐구보고서에서 뭘 느꼈다.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고 이게 스카이에 합격하는 아이들일수록 되게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생기부에 2단락으로 딱 되어 있는데 활동도 딱 2개만 있고 굵직굵직하게 이런 친구들이 스카이에서 되게 좋아하는 생기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학에서 이제 요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면 어차피 AI가 써주는 건데 담임 선생님이 AI 이렇게 써서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공정한 평가 척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활동을 병렬식으로 그럼 나열하는 게 어떻겠어? 왜냐면 누가 더 이 서사를 잘 쓰느냐는 AI가 잘 써주는 거니까 차라리 이 아이가 했던 활동을 그냥 써라. 그냥 그렇게 나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기부도 변별성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지가 않아. 그럼 아이의 역량을 확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딱 2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가 논술.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는 인재는 이 논술, 그 글쓰기 능력, 그 다음에 면접. 여기 2가지인 것 같아요. 말을 잘하거나 잘 쓰거나. 그러면 이제 논술로 이제 대학을 그럼 어떻게 가냐. 그랬을 때 아직 뭐 정해진 바가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의 진로나 어떤 성향이나 이제 공부 성향은 다 아시잖아요. 어머님들께서. 지금 평생 보셨잖아요. 봤는데, 느낌이, 얘는 내신을 많이 이렇게 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격선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1.4, 1.6 요 정도가 애가 좀 쉽지 않다. 그럼 저는 빨리 논술을 같이 시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인문논술, 수리논술 다 있는데 수리논술은 사실 1년이면 돼요. 근데 인문논술이 좀 오래 걸려요. 인문논술이. 왜냐면 인문논술은 제시문이 이렇게 긴데 애들이 그 비판적 글쓰기 능력이 뭐 6개월 한다고 이렇게 단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하면 되냐. 그랬더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실 1년이 금방 가잖아요. 3학년은. 그러니까 저는 1년 좀 짧다고 보고요. 좀 인서울에서 우주 상향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라면 1년 반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반. 그래서 실제 대치동이나 목동은 논술을 고1 들어가자마자 같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라 그럴까 너무 사교육을 조장하고 막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막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자꾸 저도 스터디를 할수록 얘네가 그럼 어떻게 대학을 가지 은평구에서 이제 이게 지금 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은평구 외지에서 저희를 볼 때 은평구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강동구, 강남구 이런 데서 상담을 또 많이 오세요. 근데 인원수가 적다고 전학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학교 몇 명이요? 했더니 90몇 명. 여기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 80명대. 이렇게 되니까 다 은평구로 많이 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안에서 저희끼리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서 내신 성적이 뒷받침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약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역량이.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50분 동안 문제 풀어가지고 안 되는 애들. 근데 우리 애가 책 읽는 건 또 좋아해. 또 글 쓰는 능력이 좀 괜찮아. 또는 국어 모의고사가 좀 잘 나와. 이런 친구들은 인문논술을 지금부터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국어 모의고사 등급이 3 이내. 이건 이제 9등급 제도에서 3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 이내, 수학 3 이내. 그리고 1, 2년 준비로 합격률이 대폭 상승. 그래서 한 3은 너무 촉박하고 한 4 이내. 4 이내, 수학도 4 이내. 근데 지금 수리논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인문논술. 그래서 인문논술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이 어떤 게 키워지냐면요. 국어사의 점수가 올라가요. 왜냐면은 인문논술 제시문이 다 죄다 그런 거잖아요. 사회지문, 윤리지문, 그 다음에 기술지문, 모든 지문들에 대한 비문학 독해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글쓰기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저는 인문노수를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제 곧 하는 설명인데 제가 실제 신청해주신 분들 명단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제가 예비고 3 인문노수 수리노수 수업인데 이게 예비고 2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은평구에서 어머님들이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너무 저는 추천드려요. 이거 인문노술 이거 수리노술 말고 인문노술 뭐 수리노술까지 오시면 좋은데 저는 인문노술 그래서 19일 8시에서 10시인데요. 이분이 지금 대치 이강학원에서도 수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치동 보내실 필요 없는데 이 수업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인문노술 설명회 오셨을 때 어떤 정도 점수대 아이들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5등급 제도에서는 2.0 이하다 지금 성적이. 그런데 우주 상향을 해야 된다. 근데 생기부로는 조금 변별력 가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문논술을 또 많이 쓰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선정고등학교, 예일여고 요런 학교들, 대성고등학교도 좀 논술 많이 쓰긴 하는데 요런 친구들이 왜 많이 쓰냐면 자기 학생부로 만족을 못하니까 더 우주 상향을 하려고 논술로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데 제가 장지욱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 어떠시냐면요. 되게 카리스마 있게 되게 생기셨는데 첨삭이 되게 꼼꼼하시고 수업 시간에 수업 때우기식의 문제풀이를 안 시키세요. 논술은 그게 되게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냥 감독하고 조교시켜서 첨삭하고 아니고 1대1로 다이렉트로 하세요. 그래서 이 설명에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님들은 마음에 드시면 뭐예요? 애들이 나 설명회는 애들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고 애들은 인문논술 내가 가능할까? 내가 과연 몇 년 뒤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준비를 안 하더라도 내가 1년 뒤에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척도는 일단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일주일 뒤에 26일 날 아마 똑같은 시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일 날 무료 특강이 있어요. 이때 예비 중3도 와요. 그러니까 예비 중3 왜 오는지 아세요? 하나고 준비하는 애. 그래서 걔는 이걸 해보고 싶대요, 논술을. 근데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나한테 맞냐 안 맞냐는 요때 26일 무료 특강을 넣어주세요. 그냥 26일이면 사실 아무리 시험이 늦게 오늘 숭실고 어머니 못 오셨잖아요. 숭실고는 지금 시험이 19일인가 시작해서 23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끝나도 26일 날 올 수 있게 저희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추천드립니다.